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신부 어머니가 조용히 묻습니다. 혹시 신혼집은 구해줄 수 있으세요? 그 말 한마디에 20년의 새벽 4시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윤정순 씨입니다. 의부사들이지만 키웠고 한 번도 엄마라고 불린 적 없었지만 새벽부터 곰탕집에 나가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의사가 되던 날도 결혼한다고 상견례를 하던 날도 정순 씨는 그냥 아줌마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상견례 자리에서 승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만 일어섭시다. 20년 만에 처음 들은 그 두 글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딱 한 번만요. 엄마 일어섭시다. 오후 2시에 식당은 조용했다. 점심 손님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리에는 기름 냄새와 곰탕 국물이 식어가는 냄새만 남아 있었다. 윤정수는 앞치마를 묶은 채 종일 서 있던 발을 잠깐 쉬게 하려 의자에 걸터 앉았다. 65. 나이를 입 밖에 낼 때마다 본인도 어딘가 낯선 숫자였다. 거울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낯선 얼굴이 살고 있었다. 주름진 이마와 굵은 손마디, 그리고 그 어떤 고통도 다 삭혀버린 것 같은 눈빛.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오늘은 아들 승수의 상견례가 있는 날이었다. 결혼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자 정순의 가슴 어딘가가 묘하게 떨렸다. 기쁨인지 불안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 오래된 상처에 바람이 스며드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22해 전 봄. 20여 년 전 정순이 처음 이 남자를 만났을 때 그는 호랍이었고 그녀는 한 번의 결혼을 이미 실패한 뒤였다. 서로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할 것 같다는 막연한 안도감이 둘을 이어붙였다. 재혼 날 남편 박민수는 아들 승수의 손을 그녀에게 꼭 쥐어주며 말했다. 이 아이 잘 부탁해요. 당신밖에 없어요. 초등학교 5학년 12살의 승수는 그날 정순의 손을 잡으면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아이의 손은 작고 뼈가 앙상했으며 그 속에는 이미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슬픔이 가득 차 있었다. 엄마를 잃은 아이의 슬픔은 어른들의 그것과 달라서 눈물로 터져 나오는 법이 없었다. 그냥 가라앉는다. 조용히 깊이. 정수는 그 손을 놓지 않았다. 남겨진 사람들. 재혼한 지 4년째 되던 해봄 민수가 쓰러졌다. 간암이었다. 진단을 받은 날 민수는 병원 복도에서 오래 울었다. 자신의 병이 슬퍼서가 아니라 남겨질 사람들 때문이었다. 정순이 그 울음을 들었을 때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죽음이 두려운 사람이 아니었다. 다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가야 한다는 사실이 두려운 사람이었다. 임종을 앞두고 민수는 정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승수 통장에 2억이 있어요. 학비로 써요. 그리고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다. 이 아이 잘 부탁해요. 다시 한번 그 말이었다. 민수가 눈을 감은 날 밤 정수는 오래도록 울지 않았다. 울 여유가 없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곰탕집으로 나가야 했다. 의부사들이지만 먹여야 했고 재워야 했고 학교에 보내야 했다. 살아야 했다. 새벽 4시의 여자. 그 후로 16년이 흘렀다. 윤정순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되었다. 뼈를 고아내는 가마솥 앞에서 땀을 닦고 새벽 5시부터 몰려오는 첫 손님들의 그릇을 날랐다. 손바닥은 굳은 살이 박이고 발뒤꿈치는 갈라졌다. 겨울이면 동상이 오고 여름이면 화상 자국이 늘었다. 하지만 정수는 쉬지 않았다. 승수는 자랐다. 말수가 적은 아이였다. 집에 돌아와 밥을 먹고 방에 들어가 공부를 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 않았고 맛있어요 라고도 하지 않았다. 물론 엄마라고도 한 번 부른 적이 없었다. 정수는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아줌마야. 그래도 괜찮아. 고등학교 3학년 여름 승수가 저녁을 먹다 갑자기 물었다. 아줌마 저 의대 가도 될까요? 정수는 국자를 내려놓았다. 아줌마. 그 단어가 심장에 조그맣게 박혔지만 웃었다. 공부 잘하면 되지 왜 못 가? 승수는 수저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다. 학비가 많이 들 거라는 말을 차마 입 밖에 꺼내지 못하는 것이 얼굴에 다 보였다. 정수는 그 얼굴에서 12살의 그 손을 다시 보았다. 뼈가 앙상하고 슬픔이 가득 찬 그 손. 아버지가 남겨준 돈 있어. 학비 걱정 마. 승수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울고 있는 것인지 정수는 모른 척했다. 남자아이의 눈물을 보아주는 것이 때로는 더 잔인한 일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의사가 된 아들. 승수는 의대에 들어갔다. 6년의 의대 생활, 인턴, 레지던트, 그 긴 시간 동안 정수는 새벽 4시를 놓친 적이 없었다. 아버지가 남긴 2억 원은 학비로 썼다. 그 돈이 떨어지자 정수는 이틀에 한 번 야간 알바를 더 뛰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다. 그냥 그렇게 하고 싶었다. 승수가 대학병원에 발령받은 날 정수는 혼자 소주를 한 잔 마셨다. 눈물이 났다. 왜 우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민수 씨 당신이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아이 좋은 사람이에요. 승수는 바빴다. 병원 일이 바빠서가 아니라 원래 말수가 없는 사람이라 연락이 뜸했다. 명절이면 들러서 밥을 먹고 갔다. 봉투를 두고 가는 일도 있었다. 정수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충분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승수가 전화를 해왔다. 아줌마 상견례 날짜 잡았어요. 이번 주 토요일이요. 같이 나와 주실 수 있어요? 정수는 수화기를 쥔 채 잠시 멍했다. 같이 나와달라고? 네. 저 부모님이 없으니까요. 그 말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승수가 그녀를 부모님 자리에 세운 말이 정순의 눈을 뜨겁게 만들었다. 상견례. 토요일 오전 정수는 오래된 화장대 앞에 앉았다. 장롱 안에서 쓰지 않던 검은 재킷을 꺼냈다. 민수와 재혼할 때 맞춰 입었던 것이었다. 옷은 깨끗했다. 몸이 조금 달라졌지만 입을 만했다. 거울 앞에서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곰탕집 아줌마. 새벽 4시의 여자. 그리고 오늘만큼은 아들의 어머니. 약속 장소는 강남의 한 한정식 레스토랑이었다. 정수는 태어나서 그런 가격대의 식당에 손님으로 앉아본 적이 없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승수가 이미 와 있었다. 그 옆에는 낯선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중년의 부부가 앉아 있었다. 예비신부 집안은 부자였다. 아버지는 건설업을, 어머니는 학원 체인을 운영한다고 했다. 반짝이는 손가락, 잘 다듬어진 손톱, 어딘가 모르게 평가하는 눈빛. 자리에 앉아 인사를 나누고 차가 나왔다. 상견례는 처음엔 무난하게 흘러갔다. 예비신부는 눈이 크고 말이 조심스러운 아이였다. 승수를 바라보는 눈빛에 진심이 있었다. 정수는 그것으로 됐다고 생각했다. 그때 예비신부 어머니가 정순에게 시선을 옮겼다. 혹시 어떤 일을 하세요? 정수는 망설임 없이 답했다. 식당 일해요. 곰탕집. 짧은 침묵이 흘렀다. 예비신부 어머니의 시선이 정순의 재킷 위에서, 굳은 살 박인 손 위에서, 그리고 다시 얼굴 위에서 멈췄다. 위아래로 훑는 그 눈빛은 조용했지만 분명했다. 값을 매기는 눈빛. 품질을 확인하는 눈빛. 상점에서 물건을 고를 때나 나오는 그런 눈빛. 아, 그렇군요. 그 두 음절 속에 수십 가지 의미가 있었다. 정수는 느꼈다. 무릎 위에 얹은 손이 조금 굳어졌다. 예비신부 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다. 혹시 신혼집은 구해줄 수 있으세요? 저희 쪽에서는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어서요. 테이블이 조용해졌다. 예비신부가 눈을 내리깔았다. 그 아버지는 창밖을 보았다. 정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새벽 4시가 스쳐 지나갔다. 뼈를 고는 냄새, 가마솥 앞에서 흘린 땀, 갈라진 손바닥, 야간 알바, 겨울 동상, 그리고 봉투를 두고 갔다 사라지던 승수의 뒷모습들이 20여 년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 순간이었다. 처음으로 부른 이름. 승수가 조용히 의자를 뒤로 밀었다. 소리 하나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그는 예비신부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흥분도 없었다. 다만 서늘했다. 오래 기다린 사람이 마침내 결정을 내렸을 때의 눈빛이었다.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네요. 예비신부 어머니가 눈을 깜빡였다. 결혼 얘긴 없던 일로 합시다. 테이블이 얼어붙었다. 예비신부가 작게 숨을 들이켰다. 승수는 어머니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정순과 눈이 마주쳤다. 12살의 눈이 아니었다. 30대의 눈이었다. 수많은 새벽과 수많은 저녁을 함께 보낸 사람의 눈이었다. 그리고 그 입에서 20년 동안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단어가 흘러나왔다. 엄마, 그만 일어섭시다. 정수는 움직이지 못했다. 두 글자가 공기를 가르며 가슴에 박혔다. 엄마. 엄마라고 했다.
이 아이가 12살 때 손을 잡은 이후 한 번도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던 이 아이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정수는 울지 않았다. 승수가 일어서서 그녀 쪽으로 손을 내밀었다. 그 손을 보았다. 더 이상 뼈가 앙상하지 않았다. 외과 의사의 손, 수많은 생명을 살린 손이었다. 정수는 그 손을 잡고 일어섰다. 한정식 레스토랑을 나오며 승수가 앞서 걸었다. 정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아버지 민수를 닮은 어깨, 그러나 훨씬 더 단단해진 등. 저 등을 보기 위해 새벽 4시를 20년이나 버텼구나 하고 정수는 생각했다. 눈물이 한 방울 흘렀다. 차가운 바깥 바람이 그것을 금세 말려버렸다. 차가운 봄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다. 오후의 햇빛이 승수의 어깨 위에서 반짝였다. 그리고 정수는 처음으로 알았다. 엄마라는 이름은 누군가 불러줄 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지 않아도 내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정수는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날 것이다. 곰탕 가마솥 앞에 설 것이다. 달라진 것은 없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이름이 있었다. 아줌마가 아닌 엄마라는 이름. 에필로그. 승수는 그날 이후 정순 씨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게, 나중엔 자연스럽게. 정순 씨는 지금도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달라진 건 없어요. 다만 이제 그 새벽에 이름이 생겼습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승수가 상견례 자리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것,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잘한 걸까요? 아니면 조금 더 참았어야 했을까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정순 씨 같은 분 계신가요? 말은 못해도 늘 그 자리에 있어준 사람. 오늘 이 영상 보고 나서 연락 한번 드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 남겨주세요. 어떤 이야기든 다 읽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이런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